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처럼 책을 하나 냈습니다.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책을 좀 냈는데요. 이번 책은 특히 좀 제가 원래 제 책 광고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 너 알잖아. 네, 그렇죠. 내가 우리 채널에서 수많은 책 내지만 그렇게 광고 잘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내가 꼭 광고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이 책을 만들어준 출판사가 친구네 출판사야. 이 책 잘 안 되면 저희 친구 어려워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친구가 있는 출판사인데 네. 한번 책 한 권 내달라고 하더라고. 네. 그 10분 경제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 친구가 정했어. 10분 난 아무 상관거 없어, 이 책 제목에. 너 진짜 말씀해 주세요. 10분 자, 경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책을 집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론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은 약사에게. 무슨 얘기인지 감 오지? 네. 저는 공부하는 그냥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 네. 출판 마케터도 아니고요. 출판 산업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 학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책을 내면서 자기 책이니까 자기 책 제목을 자기가 정하려고 굉장히 의욕을 많이 부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실제 출판 트렌드라든가 출판 업계의 소비자들의 니즈 이런 거 모르고 내가 옳다라는 걸 우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팔릴 책도 안 팔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책도 안 알려줘.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책 한 권이 정말 안 돼도 그냥 대학에서 월급 나오고 나 하는 일들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아. 근데 출판사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이 한 두어 권이 안 되거나 한 세네 권이 연달 안 되면 정말 회사가 어려워져. 그럼 그냥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어떤 새로운 책의 제목을 심사숙고해서 정할 것이며 누가 잘 정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출판사 관계자. 출판사 관계자들이야. 생존이 달려있죠. 그럼. 그리고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출판사들에게 맡겨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제품을 뭐 하나 기획할 때도 나도 이 제품을 요즘은 직접 다 제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OEM 회사에다 부탁을 하잖아. 네네. 그리고 납품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난 판매만 담당하는 거고. 그런데 그쪽 회사들에서 코멘트를 막 해줄 때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OEM 회사들, 화장품 회사일 수도 있고 밀키트 회사일 수도 있고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요, 그래서 이거 잘 팔릴지 안 팔릴지 거의 우리가 감이 있는데요. 틀리기보단 맞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이래.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맡겨야 돼.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제가, 물론 저는 공부하는 게 직업이니까 밤새 공부하고 또 쓰고 또 읽고 찾아보고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가 없으면 찾아볼 때 아무것도 안 남고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검색어를 뭘로 넣어야 될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학 원론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이론, 용어를 가장 생활에 붙였어. 이 책의 중제목이 의식주야. 네, 의식주. 자세히 보면 경제학을 입다, 그리고 경제학을 먹다, 그 다음에 경제학을 짓다. 의식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경제적으로는 이런 숨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린 거야. 자, 이처럼 하나하나가 별도의 테마야. 네. 근데 그 테마를 딱 읽는데 10분 좀 안 걸린대. 그래서 10분 경제. 그래서 10분 경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읽고 있는데 굉장히 읽기 편해요. 읽기 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이런 마음을 안 먹더라도 누구나 그냥 펼쳐서 보면 되는 그런 책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자, 그런데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자주 뭐라 그럴까? 대중 강연할 때 써먹는 예시가 하나 있어. 네. 교통체증 어떻게 완화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요거야. 이 책에도 그게 있어. 네. 도심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엄청난 철학이 숨어 있다. 자,
예전에 내가 연구소에서 서울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대안들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 근데 교통체증 완화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뭐 하면 되겠어? 뭐 도로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하고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넓히면 돼. 그잖아. 그런데 그거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와, 이게 살인적이야. 예. 진짜 1km 더 확장하는데 그냥 1km만 한 차선씩 늘리는데 서울의 모 동네는 진짜 몇 천억 단위의 공사비가 더. 거의 땅값이 그렇죠. 그잖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1km만 넓혀서 그게 뭐 교통체증 완화 되겠어? 그잖아. 다시 모여야 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 네. 그러면 도로를 더 확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론 그냥 지상에 있는 도로의 차선을 넓히는 게 아니라 고가로 갈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고가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오히려? 청계천 고가 없앴지. 청계고가 없었죠. 그리고 또 뭐 없앴더라? 뭐 몇 개 없었는데. 예, 뭐 일부 뭐 공원으로도 만들고. 맞아. 네. 대부분 없앴어.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소득 수준에는 이렇게 가시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가는 안 맞다는 거야. 청계 고가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우리나라 고가 서울 시내 많이 없앴어. 네. 그런데 그 다음 지하화를 고민해봤어. 네. 그럼 고가는 이제 지금 우리 수준에 안 맞고 그 지하화를 고민해봤는데 이야 더 복잡하죠.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들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하철 노선이 나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4, 5선이 끝이었어. 지금은 뭐 신분당선부터 해서 네. 뭐 9호선부터 그렇죠. 해서 뭐 예. 제가 오늘 다 그거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 수인분당선하고 9호선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화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 1층 정도에서 옆으로 도로를 내면 됐는데 지금은 그걸 딱 옆으로 가려니까 랜선 깔려 있고 상하수도 깔려 있고 맞아. 좀 더 내려가자 했더니 1호선, 2호선 있어. 예. 좀 더 내려갔더니 이제 5, 6, 7호선 있어. 7호선 있죠. 예. 더 내려갔더니 9호선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지하화 공사라는 건 금액이 와 이것도 안 맞는 더 거야. 천문학적인. 어. 더 파다 내려가면 뭐 지하수 터지고 뭐 진짜. 그래서 석유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석유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야. 그래서 이거 도로를 더 어떻게든 지상이든 아니면 공중이든 지하든 도로 더 확충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슬슬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감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선택한 게 뭐다? 시내의 차량 대수를 줄이자는 거야. 혼잡 통행료 같은 거. 그렇지.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 혼잡 통행료 같은 거. 그래서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선택해. 하나는 뭐냐면 요일제, 승용차 요일제. 홀짝제 이거 하자는 거야. 홀짝제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뭐 수요일, 목요일 하나 선택해서 오부제 정도는 모르겠는데. 오부제 하나 선택해서 하루는 아예 그냥 집에 두시고 대중교통 좀 이용해 주세요.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요일제 같은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혼잡 교통료 같은 거지. 무슨 소리야? 시내에 들어오는 차는 얼마씩 징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하잖아. 예. 우리나라도 남산터널 이용할 때 예, 하잖아.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엄청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모든 정책을 우리가 판단할 때요, 여러분. 효율성에 기반을 한 정책인지 형평성에 기반을 한 정책인지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리더십이 저 사람은 효율성을 기반으로 국가의 운영을 좀 방점을 찍을 사람인지 형평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운영에 방점을 찍을 사람인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 자, 일단 효과는 똑같이 맞출 수 있어. 교수님 효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효과 맞출 수 있는 게 요일제를 먼저 얘기를 하면 요일제는 그냥 나보러 5일 중에 하루 쉬셔야 돼요. 날짜 정해주세요. 전 화요일 날 쉴게요. 화요일 날은 집에서 일할 때도 많아서요. 그럼 화요일 빼겠습니다. 해서 화요일을 안 사용하게 했어. 그러면 모두에게 이런 룰을 정한 거잖아. 그러면 혼잡 교통 체증이 20% 줄어드는 거지. 예, 그렇죠. 그잖아. 산술적으로.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5일 중에 하루 안 쓰는 거니까. 그러면 혼잡 교통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내 들어올 때 1,000원씩 부과했더니 딱 교통 체증 완화 정도가 3%밖에 안 돼. 그런데 2,500원 딱 부과했더니 딱 25%야.
야 2,500원 부과하면 딱 맞네. 요일제랑 똑같은 효과라 이럴 수가 있다고. 네, 그렇죠. 그걸 이제 맞춰가면서 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4,000원이다 그럼 4,000원에 하트는가. 그래서 효과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 정책 뒤에는 철학이 달라. 요일제는 형평성이야. 그렇죠.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 그렇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뭐 월요일, 화요일은 뭐 안 되고 수요일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엄청 잘 살든 엄청 못 살든 하루 정하세요. 하루는 그냥 쉬셔야 돼요. 엠빵인 거야. 그지? 그렇죠. 그런데 혼잡 교통료는 그런 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시내 우리 분당이나 판교나 아니면 뭐 어디 또 있을까?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데서 시내로 들어와. 남양주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일산에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서울 행정구역을 딱 지나가자마자 톨게이트에서 자동으로 4,500원씩 빠져간대. 그러면 너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초임받는 대학생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자동차 자가용 이용이 높아지겠니? 아니면 그 반대로 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님이나 무조건 반대죠. 그렇지. 자, 그래서 혼잡 교통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 어떤 철학이 있냐면 효율성 철학이 있는 거야. 뭐 아까는 좀 비유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 연봉이 낮은 사람은 표현이 좀 터프합니다만 연봉이 낮은 이유가 뭔가 부가가치를 잘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부가가치를 잘 창출하는 게 언젠가 소문이 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하겠다고 해서 누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있어. 누구시죠? 맨날 뭐라고 해야 될까? 과자 이름 정해주시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새우깡도 거기서 정하셨고 안성탕면도 거기서 정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장면갑니다만 무슨 일로 이제 더 이상 농심하고만 일하시지 마시고 저희로 넘어오시죠. 저희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하게 되는 거야.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결국 농심 사장님께 얘기하겠지. 저 죄송합니다만 오뚜기에서 찾아왔어요. 뭐 저보고도 이직을 하라는데 저도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얼마 불렀는데 얘기 좀 해봐. 그냥 간다고 나한테 그렇게 너 냉정하게 그럴 거야? 진짜? 너랑 나랑 임마 지난번에 뭐 하면서 이런 거잖아. 사우나 하고 그런 거잖아. 그랬더니 얼마 준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거기다 30% 더 줄게. 됐지? 그리고 직급도 올려주고 자 이제 뭐라고 하지 마. 당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나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든 부가가치를 창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어. 연봉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간주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연봉이 많은 사람은 시간을 더 단축해서 뭐래도 더 해야 되고 그렇죠. 뭐래도 그 사람을 국가에서 더 활용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자가용 더 끌고 다니면서 길에서 시간 버리는 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빌 게이츠가 $100짜리 떨어져 있어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100를 집는데 한 10초 이상이 걸리는데 그 10초를 그거 집는데 쓰는 그 시간보다 우리 MS의 전략을 공상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효과적인 거지. 바로 그래서 혼잡 교통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시내 도심지에 그 교통체증을 안 하겠다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은 교통 혼잡 유발하지 마세요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있는 수많은 그 다양한 사례 중에 한 개예요. 하나야. 물론 이 책이 형평성, 효율성만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GDP의 개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것도 있고 실업에 대해 설명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어디 이사 가는지 그걸 설명한 것도 있고 한데 형평성 그다음에 효율성을 설명한 그 챕터를 내가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게 필요해요. 보면 조만간 조기 대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많은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들고 나올 거야. 저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AI 로봇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울 텐데, 그냥 그 공약을 보고 그래서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의 철학은 저 사람의 지향하는 것은 국가를 효율성을 더 기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형평성을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더 운영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저 사람의 국정 철학은 뭘까를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살펴볼 때 굉장히 좋은 샘플들을 넣어놓은 거야. 아니 그 정도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 이 사람이 공약이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구색 맞추려고 만들어낸 공약인지 아니면 진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공약인지까지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 뭐 여의도 맨션에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봐.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법 개정. 이거 결국 한쪽에서는 대찬성하고 한쪽에 반대했잖아. 네. 그럼 이게 상법 개정하면 그래서 교수님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 강의 다니면 주가가 오릅니까? 이런 물어봐. 그것도 중요하지.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그걸 떠나서 상법 개정에 담겨져 있는 철학은 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볼 필요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쪽 정당에선 이거에 방점을 찍은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 관련한 거. 상속세를 이제 본인들 아버지가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꾼 이런 제도는 효율성인가 형평성인가? 아니면 두 개가 다 어떤 쪽이 좀 더 고려된 건가? 이걸 보면서 요즘 어느 쪽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어느 쪽은 의외로 어디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로 설정할지를 우리가 정해야지.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이 중학생 교과서에 들어갈 만큼 쉬운 책이지만 중학생 읽으라고 쓴 게 아니라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성인들 또는 유권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경제 현상들을 알고 우리가 분별하자.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라도 경제를 나만의 관점에서 나 박 교수 당신 의견엔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경제학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댓글이 막 현란한 댓글 있잖아. 못생겼다 박정호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남기실 수 있는 그런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책입니다. 부디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제가 제 친구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우리 이제 주 시청층에 계신 이제 중년 뭐 형님들, 누님들 말고도 자녀분들한테 선물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도 돼. 중학생 자녀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어 있는 책이고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대치동에 있는 모 입시학원에서 네. 논술 교재 그 다음에 그 경제 무슨 경시대회 있어. 거기 교재로 내 책을 2권 쓰거든. 그 중에 하나예요. 야, 근데 쓸만한데요. 내용을 보니까. 예. 이게 왜냐면 이제 뭐 논술이라든지 구술 시험에 풍부한 예시 같은 게 있어야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예시를 제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나 또 이렇게까지. 제가 형 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느낍니다. 이거 보면서. 신기한 얘기들 많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이 친구 이 책 잘 안 되면 잘립니다.